만성질환의 씨앗 비만.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치통, 골다공증, 심지어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면 이 모든 게 다이어트 때문일 수 있다? 잘못된 중년의 다이어트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사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요즘이 진짜 체중에 대해서 관심도 제일 많고 이제 옷도 얇아지고 하면서 다들 좀 고민이 비슷비슷한 쪽으로 다이어트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전학생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해서 또 특별히 모셨거든요.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전학생 먼저 소개할게요. 네. 어서 와! 좋아. 누구야? 내가 다이어트 시켜줄게.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난 한혜진이야. 새로 전학 왔어. 반가워. 목소리 거칠다.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어 사실 나는 오늘 내가 여기 온 게 좀 걱정이 좀 있었어. 왜? 그동안 내가 살을 많이 못 뺐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살이 조금 말랐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살이 갑자기 찐 거야. 한 5kg 정도 확 부른 거야. 원래는 내가 마른 5였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한 5kg째 찌니까 66이 맞는 거야. 그치, 용역이지. 그래서 오늘 너무 요즘에 이제 어쨌든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행사도 시작됐고 이제 좀 다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옷을 입으니까 옷이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큰 걱정이라서 여기 와서 오늘 다이어트도 좀 배우고 살도 좀 빼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오늘 즐겁게 살 좀 빼려고 오늘 왔어. 아사 와.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나는 다이어트 몇 가지는 해봤어요. 근데 일일 일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일일 일식 재작년에 한 3kg 정도 뺐어. 그래서 얼마나? 한 3개월 하니까 몸무게가 그러니까 좀 한 3kg 정도 빠지더라고. 그래서 야 드디어 성공했나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맞아. 기쁨도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막 욕이 그래서 있는데. 딱 그냥 스탑을 했더니 바로 3kg 다시 올라온 거야. 이 요요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다이어트 방법 정말 많잖아요.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70년 동안 등장한 다이어트 방법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0년 동안요? 70? 한 100개도 많다. 500개? 500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한 10개? 안 얘기하라면 10개 정도. 그렇지 근데. 근데 70년 동안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 나온 게 대략 26,000가지나 된다고 해요. 26,000가지나 된다고 해요. 26,000이래요? 진짜 많네. 진짜 다양하죠. 거기서 올바른 것도 있지만 아주 잘못된 비합리적인 것도 많겠네요. 잘못된 것들도. 그쵸.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늘려서 하는 저탄고지나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혜진 학생도 했다고 했던 일일 일식 다이어트. 황제 이런 것도 다이어트, 최근에 뭐 나왔죠. 식초 황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있죠.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네네. 있죠. 이런 건데 뭐 에킨스 다이어트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발효식초 한 막 번쯤은 이런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한 다이어트 방법들도 있어서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석정 학생은 아니고 한 혜미 학생 정도가 좋아할 만한 다이어트가 있어요. 뭔데요? 같은데. 구석기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구석기요? 빗살무늬? 쌀무늬? 안 들어보셨어요? 구석기 다이어트는 꽤 유행했었는데요. 처음 듣는데? 혹시 생식? 막 고기를 막 육회를 뜯어먹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생식까지는 아니고요. 구석기로 돌아가는 방식인 건 맞아요. 아, 그래요? 그거 진짜 네. 신기하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부분은 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이네. 고탄수화물 시기이니까 구석기 시대처럼 고기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사실 거의 섭취하지 않되 채소나 야채처럼 수렵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 위주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케토제닉 다이어트인데 그게 좀 극단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 수없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니까. 살을 빼려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기 자기 위해서죠. 체질하고 자기 생활 습관에 아니, 요요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요. 다이어트 방법?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살이 안 빠지니까 계속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네. 그만큼 참을 맞네. 수가 없는 거지.
자, 이 비커에 든 구슬이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지방세포는 성인의 경우는 지방세포 개수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유아기 때문에 결정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뭐야 저게.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야. 지금 내 살들이 저렇게 된다는 거잖아. 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는 한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어요. 400배요? 게다가 내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체온도 그렇고 우리 아이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맞아. 근데 체중도 그래요. 체중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뺀다라고 해도 오히려 여기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크게 불어날 수 있고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왜 치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좀 의외였죠. 네. 사실 우리가 식사량을 제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매일매일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뭐 일주일, 이주일이야 몸에서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비타민 결핍 같은 것들은 잇몸을 약해지게 하고요. 구강 점막에 염증도 유발하고 전반적인 또 영양 밸런스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성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의 문제나 감염의 문제 때문에 치통까지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정말 신경 써야 돼. 진짜 몸 잠깐 망치겠는데. 전신 질환이 그럼. 생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나치게 운동을 해도 그것도 다쳐서 못 안 맞아. 낫고 맞아, 맞아. 이런 게 있어. 요새 네가 탄력이 떨어진 거 보니까 다이어트 심하게. 외로워서 그래. 나이 들면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유가 피부 탄력 떨어질까 봐. 맞아요. 그럼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살을 급하게 좀 빼다 보면요 얼굴이 쭉 빠져요. 해골이 되고 맞아. 뱃살이나 가슴살은 이제 처지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빼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변 연예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 조용구 씨가 다이어트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지방을 빼니까요. 이게 이 껍데기가 이렇게 쳐져. 맞아, 밑으로 쳐져. 살 껍데기라 그래, 그러잖아. 그래, 맞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젊은 애들 똑같거든. 그러니까. 자, 우리 피부는 탄력이 있잖아요. 콜라겐 때문에. 그래서 풍선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어느 정도 어린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서 살이 조금씩 체격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겠죠. 아이고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그냥 우리 일반 정상 체중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 네. 됐다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좀 뺀다고 해도 아 싫어. 탄성이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비만인 상태까지 갖다 살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쫄지 마요. 아까 상태보다 한 2배 정도 네. 자, 이렇게 커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볼게요. 소리가 진짜 와. 그래. 정상 체중이어서 빠졌다가 네. 과체중이어 비만에서 빠지는 경우가 다 빼고 나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 쭈글쭈글하고 네. 탄력도 떨어지게 되죠. 네. 사실 내 몸은 풍선은 아니지만 내 몸에 있는 콜라겐 양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풍선처럼 콜라겐도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탄성보다 더 빨리 안쪽으로 지방세포들이 차지해서 부피감을 차지하게 되면 터지겠죠. 네. 그게 튼살이에요. 저 튼살. 우리 다 튼살 있지 않아? 조금씩 다 있지. 갑자기 성장기 떠서. 때도 갑자기 크니까 네. 그리고 임신을 했을 네. 때도 갑자기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콜라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서 피부에 그렇게 스크래치처럼 상처를 남기게 되고 결국은 피부의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도대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살이 안 쪄질지 고민이 되네요. 이 중년분들이 가장 빼기 힘들어하는 부위 어딜까요? 뱃살. 배주 배, 뱃살. 옆구리. 무조건 배. 뱃살. 왜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시면 의외로 많잖아요. 커미형인 거. 그렇죠. 이건 정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이 중년의 경우에는 정말로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나이대별로 통계를 보면요. 30대는 19.5%, 근데 50대가 되면 27.7%로 늘고요. 60대에는 무려 40.2%로 복부 비만율이 확 증가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구나.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나이 들수록 복부 비만 생기시는 분들 많이 자연스럽죠. 보셨죠? 근데 많이들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특히 중년들이 많이 하는데 다 뱃살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빠지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저도 그렇게 설명드려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나 배에 있는 피하 지방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뱃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이 있는데 내장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쉬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열심히 식이 조절을 하면 내장 지방까지는 뺄 수 있어요. 근데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내 복강 내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뱃속은 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이랑 지방밖에 없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실은.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뱃살 참 안 빠져하고 고민이 생기는 건데 원래 생리적으로는 적당량의 피하 지방이 필요한 부위라서 그래요. 그 정도는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니, 적당히 줘야 되는. 어느 아니, 정도야, 그렇게- 선생님?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근데 문제는 이제 중년들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아, 이게 내장 내장 지방은 지방이었구나. 빼야 되는 거죠. 피하 지방은 조금 남겨둬도 되지만. 아, 그래요. 네.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초여름 날씨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요. 한겨울 복장의 휴학생, 그야말로 완전 무장입니다. 5월인데 두꺼운 산발 입고 나왔다. 스카프까지. 왜 저렇게 많이 입으셨어요? 추위를 타시나? 저는 65세고요. 이름은 윤병자예요. 다이어트 이후에 피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세월이 진짜 야속해요. 그럼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팔을 쳐다보면 척 늘어지고 또 저기 허벅지를 봐도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뭐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많이 속상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다이어트 이후 피부가 축 늘어졌다는 휴학생. 어떤 다이어트를 했길래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걸까요? 양쪽 무릎을 파열되다 보니까 무리한 운동은 못 해요. 요 공원 도는 거 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훌라후프나 스트레칭 간단히 하는 것 정도밖에 못 해요. 집안에서도 1시간씩 두꺼운 옷을 입는다는 휴학생.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꺼운 걸 입고 땀을 좀 흠뻑 빼면은 살이 좀 빠져요. 그래서 한 7kg, 8kg 뺐어요. 그 옛날에 우리 헬스장 가면 막 핑크색 이런 걸로 발목을 꽉 조이고 위에를 꽉 조이는 그 땀복 있잖아. 맞아요. 그거 입고 다들 막 엄청 찌셨잖아.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사실 땀복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 효과가 좀 제대로 나려면 땀이 많이 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는 건 연소가 된 결과로 나는 게 맞아요. 근데 땀복 같은 경우는 그냥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우나에서 땀 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체내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안에 수분량만 빠져나갈 뿐이에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결국 운동 끝나고 물 한 잔 먹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게다가 이렇게 두꺼운 옷 입으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사실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 분해하는 효소도 더 활성화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에 손상도 올 수 있죠. 탄력과 다이어트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요즘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고민이 많다고 하는 그녀. 살 쪄졌다. 어떡해. 그 이유는 다이어트 이후 축 늘어진 피부 때문입니다. 팔뚝살. 발톱살이 많이 흔들리시죠. 저 정도야 기본 아닌가. 그렇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는데. 탱탱했죠. 그때는 좋았죠. 탱탱하니까. 네, 동안이라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 원래 본 나이는 66세인데 내 나이 안 봤어요. 5년 이상 아래로 보고 그랬어요.
다이어트 이후 심하게 처진 살 때문에 우울감까지 생겼다는데요. 그녀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는 휴학생. 다름 아닌 비닐랩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비닐랩을 팔에 감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랩을 어머나. 감으시네. 옛날 방식인데. 옛날에 유행했었죠. 옛날에. 음식을 감싸듯 비닐랩으로 팔을 꼼꼼하게 감싸는 휴학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살이 좀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랩을 감았다가 풀어요. 그러면 좀 느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팔 늘어진 게. 행여나 랩이 떨어질까 봐 꼼꼼하게 붙이며 팔 마사지까지 합니다. 근데 땀은 확실히 많이 나요. 저 내가 해봤거든. 저 상태에서 땀이 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저 상태에서 땀이 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아, 그래요? 공기가 오. 통하지가 않으니까 땀띠가 생긴다거나 내지는 피부염 또는 이제 감염성이나 곰팡이성 질환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피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오히려 피부의 탄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특히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땀이 많이 날 때 이렇게 랩으로 감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최악의 방법을 지금 택하셨네요. 네,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비닐랩 착용으로 땀이 많이 난 휴학생. 시원하게 세안을 하는데요.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살살 문지르며 꼼꼼하게 클렌징을 합니다. 그리고 미온수로 거품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데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세안을 마친 그녀. 그런데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얼굴을 두드리는데요. 되게 탄력에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러신가 보다. 계속해서 피부를 두드리며 마사지하는 휴학생. 아, 뭐 남은 물을 얼굴에 흡수시키시네. 세안 끝나고서 수건으로 닦지 않고 그냥 손으로 리프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이렇게 하는 날마다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해요. 세안 후 얼굴에 물기를 두드려 흡수시킨다는데요. 근데 저 방법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요. 바른 방법인지. 언니 한 번도 안 해봤지? 저거? 나는 저거 해봤어 옛날에. 저게 옛날에 두드려면 피부가 탄력 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수건 안 쓰고 말려서 막 이렇게 마를 때까지 두드려갖고 했었거든요. 효과 있어? 효과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내 친구는 뺨 때리더라고. 내가 너무 놀랐고 제가 왜 자학을 하나. 진짜.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얼굴에 패팅을 주었을 때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한동안 애들이 그러니까 바를 때 이렇게 쫙쫙 자르는 게 아니라 가벼운 이런 정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해주는데 저렇게 물을 일단 하면 얘가 오히려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내 얼굴에 있는 수분을 갖고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더 건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수건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수건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수건을 이렇게 빡빡 문질렀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톡톡 두드리면서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수분의 측면만 봤을 때 제대로 닦지 않고 얼굴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걸 다 흡수시키겠다고 두드리고 있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것보다 증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발될 때 표피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기가 쉽겠죠. 우리 왜 미스트 뿌리는 것도 뿌리고 나서 그냥 방치하면 오히려 건조해진다고 하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이 수분량을 다 해서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극 없이 조금 닦아내고 바로 세안 제품, 다른 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으실 수 있고 마사지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오히려 크림까지 다 바르신 다음에 약간의 그 오일리함으로 마찰을 줄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휴학생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파프리카와 오이네요.
예쁜 파프리카하고 오이 나왔어. 탄력에 좋은 거 드시려고 하실 것 같아. 예, 오늘 점심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오늘 점심이에요, 여기. 아, 점심을. 아이고야. 아 저렇게만 드신다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와, 세모인데? 어. 조금은 양이 적어 보이는데요. 저기 단백질을 좀 드셔야 되는데.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탄수화물도 먹어야 탄수화물. 돼. 그러니까. 오이와 파프리카뿐인 식단. 입맛엔 괜찮은 걸까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있어요. 살이 좀 자꾸 찌니까 노안도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요렇게 먹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소식, 야채식 이렇게 하시는. 칼로리가 낮으니까 살은 빠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몸에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노화나 신체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겠죠. 그나마 수분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도 필요하고 적당량의 지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식단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되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식 위주로 좀 적당량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중 목이 막히자 마실 거리를 가져오는 휴학생. 계속해서 목을 축입니다. 대체 무얼 마시는 걸까요? 커피가 신진대사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언밸런스인데?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커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밥 빼고 다 탄수화물 줄이면서 믹스커피 먹었어요. 나 하루에 8잔 먹어. 나도 되게 많이 먹었어. 지금도 그래. 지금 많이 줄였는데 그렇게 먹어서 밥은 다른 건 안 먹고 제가 딱 네. 혜진 학생 요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잘 얘기 꺼내주셨어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아, 왜냐면 진짜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주죠.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특히나 운동 전에 먹었을 때는 운동의 효율도 좀 올려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어떻게? 첫 번째로 중년 여성분들에게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혜진 학생처럼 믹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안에는 설탕이나 프림이나 이런 성분들이 또 워낙에 이제 당 함량이 높기 네. 때문에 드신다고 하면 보통은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의 형태로 드시도록 하고요. 네.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였으니까 괜찮을까? 이것도 저는 중년 여성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일단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더 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은 처지지 않고 팔다리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다이어트가 더 돼서 한 3, 4kg 더 빠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살 빠질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얼굴 살 빠지는 거예요. 그쵸. 운동을 많이 막 뛰거나 이렇게 많이 심한 운동을 하면 얼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음. 이대로 되도록이면 유지하자, 더 이상 찌지 않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가 중년에 다이어트 한다는 게 가장 겁이 나는 게 얼굴 살이 확 빠질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서 다이어트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러면 또 올바른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굴도 처지지 않고 탄력도 유지하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게 어려우니까 너무 이 자리에 우리 어려워. 함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은 필수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유산소 운동이 더 좋을까요? 근력 운동이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저는 무산소 운동이 아무래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니까 저는 무산소 운동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우리는 무산소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또 다이어트란 말이야. 네. 힘들어야 빠지지. 그러면 솔직히 그지? 나는 헉헉거려야 빠져. 난 안 헉헉거려야. 해봤지만 유산소일 것 같아.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숨 헉헉거리는 거. 가슴 터질 것 같잖아. 난 본능적이라서 나 그런 뛰고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되게 싫어해. 그래서. 진짜 싫어하나 봐. 역시 다이어트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떤 운동법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장수 토론 시간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 산책, 조깅 등의 가벼운 운동부터 스쿼트, 인터벌 운동 등의 고강도 운동까지 다양한데 과연 이 중 중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무엇일까?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일까? 숨이 차는 고강도 형태의 무산소 운동일까? 누가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비장한데 두 사람 표정. 뭐든지 얘기해봐. 이겨보겠다는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뭐든지 얘기해. 아니 두 사람은 말랐잖아요. 말른 말르기 사람들이 뭐가 말로. 말랐지. 맞아, 마른 맞아. 사람들이 무슨 유산소 운동인데 근력 운동을 해야지.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너무 근육을 거기다가 그 몸 예쁜 데다가 근력을 만들면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좋을 것 걱정하지 같아요. 말고 그쪽 얘기를 해봐. 싸우자는 건데요, 거의.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 네. 다이어트는 뭐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지. 왜 다이어트야? 다이나마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을 건강하게 빼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그리고 유산소를 하면 근육이 안 생겨요? 안 생겨. 뭔 소리야? 운동 잘못했네. 근육에 빠지죠 이 사람아. 생겨. 봐?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잖아, 아줌마들. 자, 호흡을 많이 한단 한다고 말이에요. 근육이 생기진 않아. 자, 아니, 그렇지 않아. 조금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힘들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유산소가 있는 건 뭐냐면 근육이 다른 근육이 더 발달해. 어디가? 끈기 있는 근육, 근력. 균형 잡힌 근육, 근력. 생활에 필요한 근육이 맞아,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배출된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유산소야말로 다이어트에는 좋다 이거지. 그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 보면 육상 선수들 있지. 그런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 나오면 다리 근육 이런 근육이 보면은 두툼한 근육이 아니라 장근육이 네, 네, 하면서 뭔가 탄탄하고 그래. 따로 그분들이 어떤 웨이트나 이런 거 안 하는데도 저기 불구하고 형님. 형님 얘기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그분들 지금 장거리 선수들, 육상 선수 말씀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오래 하셨길래 장근육이 생기시겠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장근육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거야.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사실 난 근력을 운동을 따라- 안 해. 그러세요. 난 운동을 안 해, 나는 사실. 그러니까 유산소도 안 하고 무산소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 나는 굳이 내가 그렇게 무산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해봐야 근육도 늘지도 않았을 거 나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바지런히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게 일종의 약간 유산소 운동하고 가깝거든. 생활 속의 유산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이 잘 안 찌는 형인 거야. 먹기도 잘 먹는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참 그러니까는 좀 안타깝게 보이잖아요. 볼품 없어 보이고 뭔가 있어야 될 때 없고 봐봐, 내가 없어야 될 때. 특별히 스타일로 얘기할게. 네. 나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 스타일인 거야. 네네. 계속 다니고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죽고 뭐 하고 막 부산스러운 거지, 부산. 그러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남기게 그러니까 하는 그 거야. 초동생으로 보이잖아요. 초동생으로. 그러면 체력이 딸리지 않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원래가 가진 체형이야. 사람 자기 특징적인 몸이 있는 유산소를 거야. 한 거야 나름. 같은 편이야. 그래, 그러니까 나 유산소 한 거야 그게. 아니 내 근데 딴에는. 우리 무산소가 왜 고강도라고만 생각해? 고강도도 우리가 지금 한 뭐 200kg 듣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적당한 좀 운동으로 다쳐. 근육을 만들면 이 근육이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근육이 열량을 태울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몸이 균형 있고 근육 있고 그러면은 골다공증도 안 오지. 몸 전체에 근육을 써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이제 나이가 맞아요.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년의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그치, 있습니다. 20대 의 우리가 젊었을 다이어트가 때의 아니야.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을 빼는 순간 이 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처질 수 있는 살들. 제가 잠깐 살 뺐다가 할머니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제가 살을 빼면 안 되겠다. 살을 빼는 대신 이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자. 키워서 그렇지. 탄력 지금 다이어트 근육이 하잖아. 아니잖아. 너 다이어트는 살이잖아. 우리가 나도 내가 해. 만져봤잖아. 근데 근육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지. 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살 인정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근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루하루가. 자, 그랬을 때 이 살들은 그래 남아있고 살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어떻게든지 근력 운동을 왜 이렇게 하고 무산소를 울어? 해서 근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 5분, 야, 되게 슬프다. 하루 뭔가. 5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근데 이래요. 저도 무산소를 많이 해봤지만 무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는 건 뭐냐 호흡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치. 참고 이렇게 하는 그죠. 거예요. 무산소를 하면서 숨을 참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너무 많아. 부상의 위험이 그거야, 있다. 유산소 운동 말고도 유산소 운동도 다칠 수가 있어. 아, 유산소 그러니까 운동.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언니가 그 운동을 유산소 운동 달리기도 하고 막 계단을 막 100개씩 막 매일 뛰면서 운동하고 그러다가 다리를 접질린 거야. 그래갖고 운동을 못했어. 유산소 운동도 다칠 수가 있지. 꼭 무산소 운동만 다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지.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근육 이게 운동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는 운동은 그래도 훨씬 릴렉스 돼 있지만 호흡을 딱 참고 하는 운동은 다 전체에 이게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삶의 긴장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레이저 나와 나한테. 그 긴장감이라는 건 정말 좋아. 근데 이 기구를 우리가 뭐 무리하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우리 체형에 맞게, 우리 체중에 근데 맞게 그렇게 하면은 움직이잖아. 근력이 안 생겨. 아니 진짜 안 생겨. 힘들어야 왜냐면 돼. 해봤어? 나 해봤지. 왜냐면 요새 하고 있잖아, 왜냐면 요새. 내가 아, PT를 그래? 개인 PT 받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초적인 체력도 없이 나는 근력을 키우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기구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방전이 돼가지고 내가 더 어지럼증이 더 생긴 거야. 원래 그걸 못 체- 버틴 거야. 그게. 체질이 약한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안 했지. 당연히 우리 절대 쓰러지지 그렇게 않고 어지럽지 힘이 않아. 센가 봐. 여러분들이 토론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결론으로 잘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쪽은 제가 무산소를 계속 끼워 넣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일단 지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계속해서는 얘기한 것처럼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지방을 태워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근육도 같이 분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볍게 혈액순환이 좀 돌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유산소 후에 근력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마무리로 유산소를 하면 이제 글라이코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근육에서 잘 쓰고 마지막으로 지방을 태워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살처짐 걱정 없이 건강하고 예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화창한 봄날.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운동 중인 듯한 여성. 그런데 운동이라기엔 동작이 조금 독특합니다. 혹시 오늘의 우등생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는 47세 이가미입니다. 47세라곤 믿기지 않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중년 다이어트 성공 우등생 이가미 씨입니다. 오 대회 나왔어. 야 진짜 그래. 우와. 복근 봐 복근. 그래도 한 62, 3은 항상 되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먹는 음식이 막 믹스커피, 피자, 라면 주로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살이 더 잘 안 빠진 것 같아요. 하루에 7, 8잔 먹고 내가 집에만 있으면 저 정도 먹는데. 와. 기분이 진짜 저거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밥 먹으면 먹고 저녁에 심심하면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위 경련은 이제 늘 좀 있기는 했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땀도 흐르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119를 제가 한 2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녀. 피나는 노력 끝에 6개월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다는데요. 와. 완전 다르네. 그냥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죠. 거침없이 상의를 탈의하는 우등생.
그러자 운동 많이 어머 진짜 이쁘다. 오달에 숨겨져 있던 근육. 정말 말 그대로 입이 쩍 벌어지는 몸매입니다. 진짜 몸이 이쁘다. 굉장히 탄력이 좋으시네요. 어깨가 죽인다. 어깨가 어마어마하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나저나 우등생이 계속하고 있는 이 동작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스퀘어 워킹인데요. 유산소를 하면서 이렇게 좌우도 틀어주니까 복근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쉽고 따라하기 좋아서 자주 하고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좀 익숙하고 편해지시면은 좀 업그레이드 된 동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엔 스퀘어 워킹의 응용 버전. 이때 팔을 쭉쭉 앞으로 뻗어주시고 힘차게 접어주세요. 유산소 운동과 동시에 근력도 키울 수 있는 우등생의 스퀘어 워킹.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든 실외든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저건 이러면서 툭툭 치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렇죠. 그것도 네 방법이죠. 이러면서 같이. 그렇지. 복싱. 그럼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앞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 이게 옛날에 왼쪽. 저 나이트 클럽에서 추던 춤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추면 안 예쁘지. 또 나왔어. 이거 스케이팅 동작 같은데? 아니 허리 최다 든 거야. 최튼 거야. 완전 틀어. 틀고 틀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5분 이상 못 좀 할 섹시하게 이건 좀 섹시하게 하는 거야. 운동을 섹시하게. 어쩜 이렇게 다 틀려요, 동작이. 한 명도 같지가 않아. 근데 선생님 제가 아까 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한 달 만에 10kg를 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이트 클럽을 갔다. 6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아 진짜 그 11시까지 이거라는 거야. 살 빼지. 한 달 만에 10kg 뺐어. 그리고는 바로 시집 갔어. 오 진짜. 운동을 마친 우등생.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나 봅니다. 운동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체내 수분 보충 역시 꼼꼼히 챙기는데요. 보리차인가? 수분을 뭐 채워주시는 거 보다. 보리차? 아니 일반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보리차 아닌가? 옥수수 차인가? 색깔이 세잖아. 홍차 아니야 홍차? 차? 아니야, 홍차는 아니야. 수국차인데요. 아 수국차? 아 수국차구나.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추천해줘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또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운동 후에 항상 이렇게 즐겨 마시고 있어요. 수분을 챙겨준 후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집에서도 역시 쉬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데요. 오우 몸 봐. 진짜 유연하시네. 근육 많은 몸은 뻣뻣할 거라는 오산을 싹 날려버리는 유연성. 고난이도 요가 동작까지 거뜬하게 합니다. 여유 가득한 표정을 보니 편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이랑 림프선 순환 이거를 가장 1번으로 두고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오는 우등생. 아, 이건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뭘 하려는 건지 했는데 수건으로 몸을 쓸어내리네요. 땀을 닦는 것 같기도 합니다. 떼뱉기시는 거 아니지? 지금 뭐 땀을 닦는 거예요? 아니면 뭐지? 마사지 하는 이게 거예요? 무슨 수건을 펼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죠? 정말 수건을 펼치지도 않고 몸을 닦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림프 마사지 하고 있어요. 아 림프 마사지. 이게 림프 마사지구나.
이렇게 림프선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 트러블도 좀 적게 나고요. 그리고 붓기도 잘 빠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지방 분해도 훨씬 잘 돼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돼요. 지금 보면 림프 순환으로 하는 걸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쓸어 내리셨잖아요. 네. 실제로 림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순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운반하고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혈관, 혈액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짜내주고 또 근육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고 하는 펌프의 역할이 있는데 림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체되기가 쉽죠. 붓기도 쉽고 또 피부 트러블도 잘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우등생이 한 것처럼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가끔 림프 절 마사지는 좀 압력을 세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림프의 순환을 촉진시켜줄 때는 이 정도 강도면 돼요. 저도 이렇게 수건 마사지로 이렇게 림프가 근데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향이 어떻게? 되게 중요해. 방향이? 위로 해야 돼. 아래로 위로 해야 돼. 절에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와야지 돌아오는 순환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운동은 뭐 TV 보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저녁 시간. 다이어트에 운동만큼 중요한 건 바로 식단이죠. 우등생의 오늘 메뉴는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재료는 파프리카와 오이, 새싹 채소와 닭가슴살. 여기도 같은 재료가 보이네요. 네. 같은 재료인데 과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오이마리를 만들 건데요. 오이말이. 먼저 오이를 넓고 얇게 썰어주고요. 파프리카와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길게 썰어줍니다. 이제 넓게 썰어놓은 오이에 길게 썰어놓은 파프리카와 새싹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을 듬뿍 올려주세요. 오이를 말아주기만 하면 예쁜 닭가슴살 오이마리가 됩니다. 파프리카 외에도 원하는 채소를 넣어 즐길 수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닭가슴살이나 고기는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채워넣은 다이어트 건강 식단 닭가슴살 오이말이 완성! 아우 예쁘다. 저거 이쁘다. 저렇게 한 게 되게 예쁘네. 야, 저거 괜찮다. 아삭한 맛이 일품인 닭가슴살 오이말이 새콤한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별미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 가득하니 배불리 먹어도 칼로리 걱정 따윈 없겠죠? 그나저나 우등생, 이제 그만 먹고 닭가슴살 오이마리 맛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닭가슴살이 고소하고 채소들이 있으니까 상큼하고 아삭하고 또 이제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오이마리를 배불리 먹은 후 또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이거 수국 추출물인데요. 제가 수국차를 즐겨 마시잖아요. 살 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다릴 때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걸로 먹고 있어요.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즐겨 먹고 있어요.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함을 되찾은 우등생. 다이어트는 몸을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면서 매일매일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자, 우등생이 영상 다 봤는데요. 우등생 비법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반복적이면서 그다음에 유산소와 무산소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 운동을 꾸준히 아주 이제 강하지 않게 계속 해오시면서 차분히 계속 빼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에 더 관심을 두는데 아까 맨 처음에는 수국차를 마셨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수국잎 추출물도 먹었는데 이 수국잎 추출물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나요? 잘 봤어요. 이 수국이라는 것 자체가요, 물을 담는 항아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6월이나 7월 이제 딱 요쯤에 이제 개화를 하게 되는데, 이 수국잎 추출물 하면 우리가 흔히 딱 그 6월, 7월에 보는 그 수국을 떠올리실 텐데 일반 수국은 아니거든요. 수국 중에서도 산수국이라고 하는 꽃에서부터 추출한 성분을 얘기를 해요. 보면 우리 왼쪽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국이죠. 근데 오른쪽 수국은 좀 모양이 달라요. 이게 산수국이거든요. 완전 수국하면 다른데요, 느낌이. 그쵸. 전반적으로 수국은 이렇게 꽃잎들이 크게 모여있는 이렇게 공 같은 모양인데, 산수국은 큰 꽃잎은 바깥쪽으로만 있고 안쪽엔 굉장히 작은 꽃잎들로 이렇게 모여있는 접시 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수국은 추위에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산수국은 추위에 아주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우등생이 먹었던 수국잎 추출물은 바로 이 산수국의 잎에서 추출한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부캐할 때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수국잎 추출물이라는 거 저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혹시 이게 정식적으로 인가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요. 실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도 났고요. 19가지 임상 시험까지 거친 이제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에요. 다이어트에 분명한 효능이 있다는 거네요. 우리 우등생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꾸준히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국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인데, 이 렙틴 호르몬의 조절을 도와줘요. 실제로 12주 동안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수국잎 추출물을 섭취를 꾸준히 하게 했는데요.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이제 조절을 잘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식욕 억제가 가장 저는 문제였거든요. 이걸 먹으면 식욕 억제가 되니까 진짜 반갑고 좋은데요. 이 수국잎 추출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식욕 억제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전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장에 있는 세균들, 장에 있는 그 균주들을 얘기를 할 때 비만 세균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애가 있어요. 이제 퍼미큐테스 또는 피르미큐테스라고 하는 균인데요. 이 균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 비만 세균으로 유명한데, 요 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건 몰랐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하늘색 공들 모양 보이시죠? 자, 이 원이 피르미큐테스, 퍼미큐테스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만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노란 공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요게 지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왼쪽처럼 퍼미큐테스균이 한 2개 정도 있는 곳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에만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만 세균이 2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여기도 저장되고, 그러네. 여기에도 또 얘네들이 흡수를 이렇게 촉진시킬 거고. 창고가 많아. 그렇죠. 훨씬 이렇게 양이 많아지겠죠. 사실 그리고 이 비만균은 우리 몸에 있는 장 속 세균 중에서도 유해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살만 찌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장내 건강도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방이나 많이 일으키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먹었을 때 비만 세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되는 당분이나 지방의 양이 엄청나네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비만 세균이 많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수국잎 추출물이 바로 이런 비만 세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자,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고지방 섭취를 유도한 후에 이 수국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를 시킨 결과 대표적인 비만 세균인 피르미큐테스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선 계속 동물 실험이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거든요. 한국인 120명을 대상으로 수국잎 추출물 600mg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더니 총 9가지 항목의 다이어트 관련 지표들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12주 뒤에는 일단 체중이 감소를 했는데 최대 11.9kg까지 감소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내장 지방 면적이나 복부 지방 면적도 그 수국잎 추출물을 먹지 않았던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더 감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연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가 다양하게 있고 열심히 우리가 좀 하다 보면은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계속 그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죠. 맞아. 네. 다이어트 잘못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런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이 수국잎 추출물은 피부 보습이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진짜요? 아니 뭐 탄력에 얘는 도움이 된다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나니 뭐 이런 아이가 다 있어요? 한국인 15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수국잎 추출물을 꾸준히 투여를 하면서 피부에 어떤 개선이 있는지를 총 10가지 피부 지표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특히나 10가지 피부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피부 수분량 그리고 피부 탄력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의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건 섭취 시 주의사항이죠. 그렇지. 일단 하루 섭취 권장량이 600mg이니까 이 권장량을 지켜서 꼭 섭취를 해주시고요. 일부 수국잎 같은 경우는 유독식물, 그 독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독식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안정성이 확인이 됐는지 또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지금 좋다고 해서 아무 수국잎 따드시면 큰일 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Wintertime in London, are you making plans? Are you still rocking covers with your old red bands? If you're sitting in the places that we used to. 피부 킬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발라. 김이 잡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웃으면 이 눈가에 주름이 나도 있어? 원인이 뭐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부의 주적은 자외선이다. 광노화. 피부염들도 많이 생기죠. 탈모까지도 생길 수 있대요. 방법은 그것뿐이야.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다 보니까 체지방이 지방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훨씬 유연성이 좋아져서 근력 운동할 때도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훨씬 근육이 예쁘게 바른 체형으로 잘 잡아줄 수 있어요. No,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채널 A